안녕하세요. 세상은 열다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여행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터가 각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영 씨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유럽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곳곳에서 열려서 전 도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마켓을 찾아 즐기는 모습도 보고 저도 함께 즐기고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켓이라고 하면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건가 봐요? 네, 뭐 좀 사오셨어요? 네, 먹을 거. 그렇군요. 네, 매년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낼 수 있을까, 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원데이 패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저는 먼저 지하철을 탔습니다. 독일도 지하철이 잘 돼 있죠? 네. 베를린 초역 주변으로 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곰 조형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곰이 베를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이란 단어가 새끼곰을 뜻한다고 해요. 역 근처에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갔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갔는데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원조가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14세기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성탄 시장이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무서운가 봐요. 울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독일에서는 특히 다양한 소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얇은 소세지도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숯불에 대량으로 굽기도 하더라고요. 또 갖가지 모양의 사탕도 파는데요. 설탕을 입힌 과일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여기는 공구 파는 곳인가 봐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공구 모양의 초콜릿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아니, 초콜릿이었어요? 네, 재치 있었습니다. 네. 마켓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운행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아이들에게도 신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근처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반파된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새로 지은 예배당으로 갔는데요. 사람들은 초에 불을 붙이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반파된 상태로 보존한 거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래서인지 분위기는 엄숙했는데요. 새로 지은 예배당은 팔각형 모양으로 푸른빛이 감돌아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요. 교회에서 나와 100번 버스를 탔습니다. 베를린의 주요 관광 명소를 도는 것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타는 버스인데요. 티어가르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전승 기념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꼭대기에는 승리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 지은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베를린의 명소입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티어가르텐에서는 한적하게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이런 푸른 녹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네. 근처에 있는 제국의회 의사당으로 왔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지은 것으로 지금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눗방울을 만드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빵인 꼬인 리본 모양의 브레첼과 따뜻한 와인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의사당 근처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프로이센 개선문으로 오랜 세월 장벽에 둘러싸여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통일 독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무슨 날인지 그 앞에 탈 인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슈퍼마리오도 있네요. 네, 동물과 캐릭터 인형들이 시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줍니다. 이번엔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로 왔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한 곳인데요. 돌이 무려 2,700여 개에 이릅니다. 이곳에 오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베를린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가다 보면 텔레비전 탑이 있는데요. 높이가 365m에 이르러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근처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왔습니다. 직접 망치질을 하며 만든 금속 공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종류가 제법 많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자와 용품들도 팔고 있죠. 또 먹을거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자도 굽고요. 네. 견과류도 팝니다. 맛있겠어요. 견과류에 술이나 설탕 등을 넣어 양념한 것인데요. 시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걸로 골라 저도 한 봉지 샀는데요. 간식으로 제격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놀이기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마켓에도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다들 따뜻한 와인을 마십니다. 따뜻해서 몸을 녹이기에 그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유료 마켓이었는데요. 돈을 내고 들어가는 마켓도 있나요? 네, 여기엔 유료 마켓도 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받는군요. 네, 그런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다들 서서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깁니다. 네, 분위기 정말 좋아요. 전 여기서 저녁을 먹을 겸 식당에 들어왔는데요. 쌉싸름한 독일 맥주 한 잔에 피자를 곁들였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베를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베를린 장벽으로 왔습니다. 베를린 동서를 가르는 4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벽으로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하고 남은 것인데요. 키스하는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벽이 민족을 갈랐던 그 벽인 거잖아요. 동서냉전의 상징물이던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네. 장벽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가게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상징하는 기념품들을 판매했는데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독 입국을 허가하는 도장인데 모양을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 한 개당 1유로를 내면 됩니다.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는군요. 네. 베를린에 갔으니까 기념은 되겠어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커리 부스트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요. 커리 부스트가 뭐예요? 기름을 튀긴 소세지에 케첩과 커리가루를 뿌린 건데요. 보통 구운 감자를 함께 주는데 여기는 빵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는군요.
네, 값도 싸고 정말 맛있어서 반했습니다. 베를린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먼저 파리의 랜드마크인 개선문으로 왔는데요. 19세기 초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명령으로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지하보도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서는 개선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저는 개선문 아래로 갔습니다. 1945년 파리를 해방시킨 샤를드골 장군이 개선문 아래를 당당히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개선문 아래에서 보니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 1세 시대에 걸쳐 전쟁에 참가한 장군 5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이번엔 콩코르드 광장으로 왔는데요. 19세기 초 이집트에서 기증받은 룩소르 신전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관람차가 불빛을 반짝이며 회전합니다. 근처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왔습니다. 조명이 좀 예쁘게 장식돼 있네요.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는데요. 빵을 파는 곳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레페도 있었습니다. 크레페는 이렇게 얇게 된 팬케이크 안에 뭐 넣어서 먹고 이런 거죠? 네, 알록달록한 색깔의 마카롱도 보입니다. 독일과는 또 먹을거리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커다란 팬에는 달걀이 가득한데요. 그 속에 소시지가 있어서 푸짐해 보입니다. 또 개구리 인형도 있는데요. 등을 긁으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서 신기했습니다. 프랑스 냄새가 물씬 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었습니다. 네. 세인강을 건너 시텔 섬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데요. 12세기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과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곳에서 거행됐죠. 건물에 있는 구조물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데요. 세 개의 문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들이 인상적입니다. 주변에는 센강이 흐르는데요. 유람선이 파리의 밤에 낭만을 더합니다. 이곳 다리에도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합니다. 빈틈 하나 없는데요. 그 무게가 다리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하니 굉장하죠? 정말 많네요. 다음날 서둘러 빵집으로 갔습니다. 프랑스인 친구에게 초대받았기 때문인데요. 친구에게 선물할 빵을 골랐습니다. 예쁘게 생긴 빵들이 많네요. 네, 파이와 케이크들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제과 제빵 하면 프랑스니까요. 저도 선물로 줄 빵 몇 개를 사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저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와인도 있었습니다. 또 친구를 초대했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혼자서. 네, 그래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이건 조개 관자를 볶은 거고요. 네. 이건 염소고기 요리입니다. 이건 파스타인데요. 덕분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제가 사온 빵으로 대신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왔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을 탔는데요.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과거 예술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130m의 나지막한 언덕에 많은 화가들이 모여있죠. 초상화 그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한 번쯤 찾게 되는 또 낭만적인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흐와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의 흔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몽마르트 언덕 위에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의 다른 성당들과 달리 로마 비잔틴 양식으로 19세기 후반에 지어졌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도 굉장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천장의 모자이크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탁 트인 파리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바이올린 연주까지 곁들여졌는데요. 참 낭만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피아노 연주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분홍빛의 로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거기다 홍합 요리와 피자를 곁들였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을 탔는데요. 다음 목적지는 에펠탑입니다. 어느새 저녁이 돼서 에펠탑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는데요. 19세기 후반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세워진 에펠탑은 그야말로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입니다. 네, 에펠탑은 특히 밤에 봤을 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에펠탑의 하이라이트는 일몰 후부터 벌어지는 조명쇼인데요. 파리의 낭만을 더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에펠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왔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프랑스 파리의 이 크리스마스 마켓들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물씬 나고요. 연말 분위기도 나고 참 좋네요. 네. 크리스마스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도시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라 너무 좋았고요. 독일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마켓의 원조답게 사람들도 많고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또 유료 돈을 내고 입장을 하지만 네. 그만큼 즐거워서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직접 마켓을 찾아가는 거 보면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왜 보통 유럽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내고 오셨는데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네, 한국에서는 실제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약간 번화가인 시내를 나가거나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찾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또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12월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상 이재영 씨가 보내주신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연말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말에 유럽에서 지내는 이 크리스마스 풍경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도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세상 넓 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HD 영상이 있기에 물론 가능하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